27일 일요일이에요. 네, 영화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랜만에 플레이트판을 한번 쳐봅니다. 오늘 영화는요, 프랑스 스크린의 거물들 남자 배우 편. 프랑스에 뭐 유명한 배우 많죠. 장폴 벨몽도, 뭐 또 우리 그 세계의 미남 알랭 드롱. 네, 최근 프랑스의 국민 배우로 불렸던 발음 잘해야 돼. 장폴 벨몽도. 1933년에서 2021년까지 장수하신 분이네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그와 쌍벽을 이뤘던 알랭 드롱이 생존해 있지만 활동을 멈춘 지는 한참 됐어요. 그동안 프랑스 영화계의 거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배우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그들이 남긴 유명한 작품들과 함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남녀 배우들 각각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그 골프 헤럴드에 나왔던 이야기를 참조한 건데요. 1편 오늘 할게요. 이분 사진 띄워드리겠습니다. 장폴 벨몽도입니다. 잘생겼네요. 네. 이 프랑스 배우들은 뭔가 그 분위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쌍두마차 국민 배우 장폴 벨몽도와 알랭 드롱. 장폴 벨몽도,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밖에 없지만 나이 지긋한 사람들에게는 추억 속의 정다운 이름이에요. 33년생인 그가 최근에 88세로 세상과 작별을 했습니다. 2살 아래인 알랭 드롱과는 쌍두마차랄까요? 두 사람은 프랑스의 국민 배우로 한때를 풍미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아버지를 둔 장폴 벨몽도는 1957년 영화에 데뷔했고요. 2년 후 장릭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 에서 주연을 하면서 프랑스 누벨바그 운동의 중심에 섭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사랑스러운 여배우 진 세버그 곁에서 태평스러움과 냉소의 쌍스러움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쌍스러움이 아니라 상스러움이라고 발음을 해야겠네요.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진 세버그는 41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불행한 배우예요. 그녀가 1957년 성녀 잔다르크의 오디션에 몰려든 18,000명을 제치고 세계적 영화 아이콘이 됐던 사연은 유명합니다. 다시 벨몽도 이야기는 그는 배우가 되기에는 마땅치 않은 용모라는 일부의 평가도 있었어요.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없는 그만의 특이한 개성,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배우였습니다. 절대로 스턴트펜을 쓰지 않고, 요새 탐 아저씨 같네요. 탐 크루즈. 아무리 위험천만한 액션 연기일지라도 자신이 직접 소화할 만큼 늘 에너지가 충만했어요. 파리 프랑스 국립드라마 아카데미에서 정식 수업을 받고 탄탄하게 기본을 다진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활동을 접고 장작 20년을 버텼고요. 프로페셔널, 미치광이 피에로, 레옹 모랭신보 등 영화 92편을 남기고 영원히 팬들 곁을 떠났습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 너무 유명하죠. 혜성처럼 나타난 알랭 드롱, 그 알랭 드롱의 그 정말 잘생긴 용모, 그리고 또 그 눈빛, 그 많은 여성들이 진짜 환호했었어요. 1960년대 초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잘생긴 매력 덩어리 배우가 있었는데 바로 알랭 드롱이에요. 뭐 아직도 그냥 미남의 그냥 가장 큰 표본이죠. 이후 그는 아주 오랜 세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랑스 배우로 군림합니다. 미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용모가 출중했으니까 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건 당연지사고요. 1935년생인 그는 현재 86세입니다. 겨우 4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등 알랭 드롱의 초년은 몹시 불행한 편이었습니다. 카톨릭 학교에선 퇴학을 당했고 전쟁 때 입대한 해군에선 영창 생활을 하는 등 기구한 젊음을 보냈어요. 제대 후에는 파리로 돌아와서 짐꾼, 막일, 외판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칸 영화제를 구경하러 간 게 일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요. 거기서 한 유명한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1957년 여자가 다가올 때라는 영화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쟁쟁하던 르네 클레망, 루치노 비스콘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감독 등의 픽업이 돼갖고 태양은 가득히, 로코와 그 형제들, 태양은 외로워, 지하실의 멜로디, 레오파드, 볼사리노 등 최고의 작품에 출연하는 행운아가 됩니다. 세계적 배우로 우뚝 선 젊고 혈기왕성한 미남이니까 뭐 어찌 이런저런 스캔들이 없었겠어요. 보디가드의 의문의 사망, 양성애자 의혹, 마약과 섹스 스캔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출세하기 직전에 여우 로미 슈나이더와 약혼하고 동거하지만 4년 후에 파혼을 해요.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43세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 나탈리 드롱과 결혼하지만 5년 후 이혼하고 역시 유명한 배우 미레이오 다르크와 결혼해서 15년간 부부 생활을 지속합니다. 이후에도 뭐 몇몇 여자가 그와 만나고 헤어지는데요. 정말 미남을 그냥 두진 않네요. 1999년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말년을 보낸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의 영화가 더 이상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암흑가의 두 사람, 트로츠키 암살, 부메랑, 아튜라미, 레드선 등이 생각이 나고 2000년작인 배우들과 2012년작인 파이널 컷 등은 그의 말년 작품입니다. 프렌츠 느아르물에서 괄목한 연기력을 과시했던 장가뱅, 알랑드롱의 사진 올려드릴게요. 흘러간 프랑스 배우들 얘기를 하면 어찌 장가뱅, 장가방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1904년생으로 72년을 살았고요. 그는 카바레 음악 분야 연예인이었던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시멘트 공장 직공, 창고 인부 등 노동자로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시 대부였던 모리스 슈발리에의 흉내를 내면서 무대 활동을 시작합니다. 30살 때 줄리앙 디비비의 감독의 하얀 처녀지로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는 두드러진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기력 또한 출중하거나 섬세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가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0년대 후반 조국의 암울하고 비관적 분위기 속에서 꿋꿋하고 겸손하고 믿음직스러운 주인공들을 착실하게 실감있게 연기하면서 인기를 다져가요. 시간이 흘러서 할리우드의 초청을 받고 독일군 점령 상태에 있던 파리를 떠나서 미국에서 2편의 영화를 찍지만 애석하게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역시 놀던 물을 떠나면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제 정착을 했다 그러면은 시골 출신들이 와, 저 친구 굉장히 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생전 안 오는 전화나 문자가 가끔 와요. 끊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자국의 깽영화에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요. 특히 현금에 손대지 마라, 지하실의 멜로디, 보석강도단, 시실리안, 암흑가의 두 사람 등 당시 프랑스 갱영화를 지칭하던 프렌치 느아르에서 괄목할 연기력을 발휘했어요. 일찍이 1937년작 망향에서는 대단히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명연기를 보였고 1951년 밤은 나의 것에선 베네치아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전설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1930년대부터 최고의 각선미와 관능미를 자랑하는 신비스러운 여우, 그 다리가 굉장히 이뻤다고 하죠. 마를레네 디트리였습니다. 그녀의 영화들은 그다지 큰 평가를 얻지 못했어도 그가 그녀를 얻은 건 시쳇말로 대박이었습니다. 91세까지 장수한 그녀와 둘이 찍은 영화도 한 편 있지만 행복한 연인 관계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요. 장가뱅은 뮤지컬 배우, 패션 모델 등과 3번 결혼했고 1976년 사망했는데 전직 해군답게 그의 재는 대서양에 뿌려졌습니다. 네, 사진 올려드릴게요. 할리우드에 최초로 진출했던 프랑스 배우 모리스 슈발리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리스 슈발리에는 할리우드에 진출했던 최초의 프랑스 배우라는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샴페인 한 잔의 거품이랄까? 바로 감로스를 연상케 하는데요. 보이는 인상대로 그는 마음결이 매우 부드럽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늘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경쾌하게 춤을 췄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는 가난한 노동자로 9남매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어찌 여유로운 가정이 됐겠어요. 그는 막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성장한 그는 21살 때 파리 소재의 버라이어티 쇼 극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댄서의 상대역이 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1차 대전 때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요. 거기서 영국군 포로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됐고 그게 후일 출세에 큰 도움이 돼요.
그는 미국 관객들에게 프랑스식 유머, 영국식 의상, 미국식 춤, 그리고 프랑스어와 영어가 합쳐진 묘한 억양과 발음으로 인기를 끄는데 비록 수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랐고요. 康康, 하우의 연정, 지지, 환희 등 지속적인 연타를 날립니다. 2번 결혼한 마음결 곱고 착한 슈발리에는 1972년 83세에 별세했습니다. 한 분 더 할게요. 2분 다 할게요. 1편하고 2편으로 끝났었는데 보니까 좀 짧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추억의 프랑스 배우들 샤를르 보아이의 루이 주르당. 자, 사진. 샤를르 보아이에는 미국으로 귀화해서 영어 발음으로 찰스 보이어로 불리기도 하지만 엄연한 프랑스 배우입니다. 잉그리트 버그만과 주연한 조지 큐커 감독의 가스등. 유명하죠. 가스라이터. 요즘에 아주 그냥 가스라이팅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기억하는 한국 팬들도 많을 거고요. 그는 1920년부터 76년까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알제리, 사마귀의 화원 등 8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불어와 영어는 물론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요. 그는 1934년 한 디너 파티에서 만난 영국 여배우 팻 패터슨과 결혼해서 44년간 해로했습니다. 21살 외아들은 여자 문제로 자살하고 부인이 암으로 사망한 지 이틀 뒤에 스스로 삶을 마감해 아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련한 연기의 달인이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루이 주르당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프랑스 배우고요. 매우 기품 있고 준수한 미남 배우고요. 마르세유의 호텔을 소유한 아버지를 둔 금수저 출신입니다. 프랑스, 영국, 터키에서 교육을 받았고 연기 공부를 했고요. 독일의 프랑스 점령 때는 가족 전체가 레지스탕스에 가담해서 싸웠던 강골 집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조수로 영화 일을 시작한 그는 1939년 샤를르 보아이와 함께 출연한 해적으로 데뷔하고요. 미국 할리우드에 입성해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패러딘 부인의 사랑에 출연했으나 미스캐스팅이라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이후 마담 보바리, 애천, 백조, 지지, 康康,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에 출연했는데 잘생긴 외모에만 국한된 역할이 싫어서 자신의 출연작을 다시 보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007 시리즈의 1983년작인 옥토퍼시에도 출연했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요. 2015년 94세에 사망한 그의 마지막 작품은 1992년작인 이어 오브 더 카밋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출생의 프랑스 배우 리노 벤투라. 예, 리노 벤투라 여기 있습니다. 네. 리노 벤투라는 이탈리아 출생의 프랑스 배우고요. 젊을 때 유럽 챔피언까지 지낸 레슬링 선수였으나 부상으로 인해 링 밖에서의 일을 찾다가 배우가 됐어요. 1954년작인 현금에 손대지 마라가 데뷔작이었고요. 그의 친구가 자크 베케르 감독이 장가방의 상대역을 찾는다는 정보를 준 게 영화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뭐든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가 출연작들마다 보여준 미묘하고 절제된 연기력은 터프가이 영웅들의 전형을 넘어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형대 엘리베이터, 두 번째 숨결, 그림자 군단 등에서 연기가 탁월했기에 늘 비슷한 역할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불평 없이 왕성하게 영화 출연을 이어가요. 그도 프랑스 배우요. 아내와 4명의 아이들 모두 프랑스인이지만 부모를 생각해서 끝내 이탈리아 국적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75편의 작품을 남기고 1987년 68세에 사망을 했고요. 이분몽땅 이야기를 곁들인 최고의 프랑스 여배우들 이야기는 또 다음 호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랑스 스크린의 거물들 남자 배우 편 한 번씩 이제 짚어보면은 장폴 벨몽도, 그리고 알랭 드르롱, 또 장가뱅, 또 모리스 슈발리에, 또 루이 주르당, 그리고 리노 벤투라 등 좀 잘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평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휴일 보내시고요. 또 내일 또 한 주가 시작되니까 좀 재충전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한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